어디까지 했죠? 정세령. 근데 요건 답변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자, 그죠. 그러면은 지금 준비된 질문지에서 잠시만요. 더 한번 예, 더 할까요? 보실까요? 예, 네. 덜 한 아니면 것 여기 같은데. 현장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그럴까요? 네. 현장에서 궁금하신 분들. 현장에서 없으면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네네네네네네. 자, 현장에서 네네네. 저기 잠깐 마이크 좀. 마이크 있나요? 네. 아, 자,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저희 방송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네. 혹시 댓글에서 본 내용 중에서 네. 그 세계사를 읽는 기분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어쩐지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윤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생소한 소재와 정보를 독자로 하여금 어렵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해시키고 계시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생소한 소재를 다루는 작품에서 그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재가 생소한데 그에 대한 접근성을 좀 낮추고 독자들에게 하여금 좀 쉽게 스토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단 제 작품이 쉽게 여기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작품 하면서 작가들은 자기 세계를 알잖아요. 이 세계는 어떻고 이 캐릭터는 어떻고 뭐 역사 어떻고 뭐 질이 어떻고 작가는 다 아는데 독자는 모르니까 작가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처음 읽는 사람은 무슨 말이지? 이름도 어렵고 뭔가 다 어려운데 그럼 안 읽을래? 라고 생각을 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이제 아는 이제 뭐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좀 읽어달라고 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 야, 니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불친절했구나 해서 원고를 많이 뜯어 고쳐서 5번인가 다시 그렸어요. 1화를 윤리. 그랬더니 담당자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작가님 이 작품 좋은데 너무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최대한 쉽게 1화는 정보가 너무 많았는데 다 쳐내고 최대한 필요한 정보만 넣었더니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읽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정말 반갑고 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계룡선녀전 때도 그렇고 저는 정보를 뭔가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었어요. 그냥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빨리 이 독자들이 내 세계에 들어와 주기를 하는 바람에 뭔가 많이 얘기를 했더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언을 많이 받았고 저는 내 작품 안에서 뭔가를 쳐내는 과정, 삭제하고 생략하고 내가 진짜 그리고 싶은데 요거는 스토리 진행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버렸어요. 많이 버렸어요, 저는. 그 과정이 전 작가로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게 작가는 작품에 애정이 너무 있어서 다 가지고 싶고 다 얘기하고 싶고 100화까지 진짜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 이야기하고 싶고 세계관을 다 설정하고 싶고 한데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40%는 버려요. 예, 그 스토리 진행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은. 계룡선녀전도 북두칠성이나 7가지 별에 대한 캐릭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다 버리고 3명만 남겨뒀죠. 그렇게 버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았고 해보니까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작품도 제가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쳐내야 되는데 이거 쳐낼까 저거 쳐낼까 좀 고민이 많이 됐고 생략을 잘하는 게 정말로 좋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질문이 뭐였지? 쉽게. 그래서 저는 대사를 최대한 간결하게 쓴다. 이걸 원칙으로 잡았어요. 중복되는 단어 같은 거를 빼고 대사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대사를 보면은 좀 길게 가는 대사가 있고 짧은 대사가 있는데 긴 대사는 그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짧게 간결하게 설명을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대사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더 쉬운 대사였어요. 더 쉬운 대사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했고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대신 좀 기교는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대사에서 전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쉽게 그거를 원칙으로 삼았고 말을 이제 막 꼬아서 뭔가 문학적으로 표현한다 이건 버렸어요. 네, 그리고 네 최대한 쉽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독자들한테 좀 더 친절한 작품을 네네네. 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는 많은 고민과 쳐내는 과정을 겪어야지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쪽에서 유튜브 쪽에서도 지금 질문이 왔거든요. 예리릿 님인데요.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헤어진 다음날 달리기는 일상물인 반면에 그 후 작품들은 판타지인데 혹시 주 장르를 바꾸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원래 판타지 좋아하고요. 항상 판타지를 해왔는데 중학교 때도 그리스 로마 신화 바탕으로 한 판타지를 그렸고 샌프란시스코 화랑관과 헤어진 다음날 달리기를 그리게 된 이유가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한 거였고 사실은 저는 판타지를 제일 좋아해요. SF 그리고 판타지 제일 좋아하고 언젠가는 SF도 하고 싶고 저는 장르별로 다 하고 싶어요. 일상툰도 그리고 싶고 또 뭐가 있으려나 소년 만화 한번 그려보고 싶고 또 루파나 그렇죠 로맨스 쪽도 그려보고 싶고 다 하고 싶어서 저는 장르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주 장르라고는 없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예리리님. 네네. 코믹도 하실 건가요? 저는 모든 작품에 코믹 요소를 넣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정말로 좀 코믹 요소가 진하게 들어간 작품도 하고 싶어요. 사실 생각해 둔 건 있긴 한데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열심히 운동도 많이 하셔서 건강한 작품 생활 오래오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시고 싶은 작품 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 저분 네. 네. 저기 마이크 아까 네. 근데 소리가 커지진 않아요. 네. 작가님 작품 다 재밌게 너무 잘 봤고요. 항상 궁금했던 거는 작가님 캐릭터마다 모두 뭔가 더 선하고 꼿꼿한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특징이요? 선하고 되게 꼿꼿한 네네네. 듯한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작품마다 다양성을 상징하는 캐릭터나 소재가 꼭 있는 것 같은데 네. 스토리를 짜실 때 이런 요소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스토리 짤 때 네네네네. 제 작품에 들어간 요소 사람들 선하고 풋풋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뭐랄까 그런 세상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그릴 때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 사람들이 다 선하다. 근데 제 주변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 저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었고 그냥 저는 제 세계를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는 세상들. 그리고 제가 뭐랄까 좀 그냥 뭔가 좋게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저 사람도 좋게 보고 싶고 저는 좋게 보고 싶고 뭔가 세상을 좀 예쁘게 보고 싶어 하는 그 강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꼭 들어가고자 하는 요소 같은 게 다양성 맞아요. 그거는 제가 노력해서 넣는 편이에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아마 제 작품을 하면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사람은 다 다양하다고 정말로 믿고 있고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도 이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랑 반드시 다를 거잖아요. 그 다름이 뭘까 조금 노력해서 좀 고민하는 편이고 네, 앞으로도 저는 그 다양성이란 키워드를 항상 넣을 것이고 네, 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꼭 제가 넣고자 하는 요소는 코믹 요소예요.
저는 남을 웃기는 게 너무 좋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그를 했는데 댓글에 이 작품은 소소한데 재밌네요. 저는 목숨 다해서 개그를 쳤는데 소소하다는 얘기를 뭐 그래도 웃으셨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코믹 요소는 항상 넣고 싶고, 예, 그죠. 다양성에서 아주 저희 작품을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아, 있으실까요? 아이고 많다. 갑자기 많아졌어요. 저분 먼저 드셨어요. 예. 네, 마이크. 처음 샌프란시스코 화랑전에서 사랑전을 연재하실 때 게임 회사랑 같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연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엄청 힘들진 않으셨나요? 아, 힘든 점이요? 네. 아우, 힘들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때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건강해서였던 것 같아요. 건강하고, 그때 제가 나름 그래도 거기 가서 친구를 사귀긴 했는데 막 남친도 없었고 뭔가 그 여유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친구랑 잘 놀지도 않고 그냥 집에 와서 시간이 남는데 작품이라도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체력도 남고 남아 놀고 뭐 시간도 많은 것 같고 뭐 집에 오면은 그 회사 다니고 이제 태권도장 가서 운동하고 집에 오면 뭐 9시 정도니까 밥 먹으면서 그냥 잘 때까지 3시간 정도 있으니까 그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세이브가 많아서 그거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했죠, 작업을. 근데 추천하진 않아요. 이거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개인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파티 이런 데도 못 가고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업 작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 화랑간 연재할 때는 컷 수가 70컷을 넘지 못했어요. 네, 시간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근데 뭐 기령선여전 때는 80컷 넘게 했으니까 네, 훨씬 하지 마십시오. 아, 네, 해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네. 하나만 네네네네네. 여쭤볼까요? 네. 지금 작가님께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일정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 작업량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괜찮을까요? 네네네네. 아, 근데 아까 스케줄에 네, 맞아요. 스케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어디 있었는데? 어느 분이셨지? 아닌데. 없나? 아, 여기 있다. 아, 아닌데. 아, 없군요. 스케줄은 그 위클리 단위로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글 콘티 하루, 그림 콘티 하루. 그림 콘티 하루 반. 하루는 너무 짧아요. 그리고 펜선 하루 반. 그럼 4일 걸렸죠, 지금. 펜선하고 넘겨요. 어시스턴트님께 펜선에 밑색을 칠하는 과정을 넘기면은 저는 그에 하루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받아서 배경, 뭐 말풍선, 또 효과음, 효과선 완성까지 하루 만에 다 해요. 배경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었던 배경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뭔가 좀 꼼수가 많이 늘어서 배경은 정말 빠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루 쉬고 5. 배경 하루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 6일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5일을 일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주 5일 회사원처럼. 근데 지금은 월간 마감으로 바뀌어서 5화를 한 달에 해요. 첫째 주는 글 콘티, 그림 콘티. 그러니까 첫째 주 그림 콘티. 그림 콘티를 일주일 반 정도 하고 그 나머지 그러면 한 3주 반 남았죠? 3주 반? 2주 반인가? 예, 그 두 번째 주는 펜선, 세 번째 주는 뭐 채색, 뭐 네 번째 주 배경 이렇게 5화를 한 달에 이렇게 작업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는 글 콘티 쓰는 주였기 때문에 그냥 아이패드 가져가서 그냥 카페 가서 글 콘티만
35화에서 40화까지 이렇게 써요. 그렇게 하고 있고 하루 스케줄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도 일하고 뭐 그냥 계속 일하고 또 일 끝나면 자요. 그게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네. 지금 주간 연재를 하다가 월간 네. 연재를 하게 되면은 네. 수익 부분에서 좀 타격은 없으신가요? 똑같아요. 왜냐면 주간 마감을 하면 주간 마감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주간으로 이렇게 스케줄 짜서 하면은 그 한 달에 이제 4주라고 치면은 4개가 나오잖아요. 그 4개가 그러니까 5월 1일에 시작해서 5월 30일을 보면은 4화 혹은 5화가 이렇게 완결이 되는 거예요. 월간 마감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1일에 시작해서 31일 날 왜냐면 저는 그 작업 공정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 분량은 똑같습니다. 연재를 하는 거는 똑같고 네, 전 세이브를 좀 쌓아놓고 하는 편이어서. 이거는 또 그런 그 스케줄 관리가 또 존재를 했군요. 다들 주간 연재들을 하시면은 주간별로 이제 그 화수를 컷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이 작가마다 달라요. 네네.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저분, 까만 옷 입으신 분, 네네네네. 네, 일단 작가님 오늘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아까 강연 중에 윤리 작품을 10년 전에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10년이나 작품이 걸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셨고 지금은 어떤 방법을 써서 그 부족함을 메꾸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10년 전에는 제가 뭐 하고 있었더라? 회사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회사 초반 제가 그림을 많이 못 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그 작가님 그림 잘 그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림에 관해서는 스토리텔링에 관해서는 저는 이만하면 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은 정말로 저는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림 연습을 진짜 많이 하고 의식적으로 해요. 크로키도 정말 많이 그리고 특히 저 사람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은 약간 배경 그리는 거에 빠져서 배경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배경 그리는 게 어느 순간부터 재밌어져서. 근데 그때 10년 전에는 액션을 제가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해부학 이런 것도 잘 몰랐고 사람을 그리는데 뭔가 어색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 표현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액션 그리고 이 세 개의 배경 같은 게 내 손으로는 도저히 제가 알았어요. 그거를 그리고 보니까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못 그려도 그냥 막 그려요.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못 그렸거든요. 그때는. 안 믿겨지는데. 그죠. 근데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막 영화가 펼쳐지는데 내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요것은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작품 제가 2013년도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때 역시 그림이라는 거는 그때 지금은 한 10시간 정도 제가 그림을 그리는 하루에 10시간 매일 한 7년 정도 하면 그림이 엄청 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엄청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작품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손도 빨라졌고 그 액션 표현도 어떻게 되는 것 같고 해부학 공부도 좀 한 것 같고 애니메이터 생활을 하면서 액션이 많이 늘었어요. 그 애니메이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주로 액션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뭐 활 쏘고 뭐 칼 휘두르고 구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실력이 조금 늘어서 지금은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그러면은 아까 네네네. 저분께 안 드렸군요. 질문을 질문. 네. 저 아까 말씀하시기를 스튜디오 돌베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작품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작가님 외에 다른 분들과
좀 작품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어떻게 협업을 해서 아, 원고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 돌베에서는 펜선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채색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펜선 2차 펜선이라고 제가 1차로 그 콘티에 나왔던 그 중요한 부분을 그리면은 그거를 캐릭터 시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캐릭터 시트를 요거를 보고 뭐 목걸이를 그려준다던가 뭐 그 엑스트라를 그려준다던가 이제 목 이런 칼라 옷 복식 이런 거를 그려준다던가 이렇게 저를 펜선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채색, 밑색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저 두 분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배경까지도 도움을 받고 사실은 싶어요. 배경 지금은 사정이 잘 안 돼서 배경까지는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 4인 체제로 작업을 하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인데 뭐 코로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지금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재택으로 하고 있고 원래는 같이 작업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좀 출퇴근하기가 저도 좀 조심스럽고 해서 띄엄띄엄 하다가 네 근데 언젠가는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딱 눈을 감았다가요. 눈을 뜨는 순간 눈에 들어오시는 분 그래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데. 저희 질문하실 분.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저번 안 했 돼요. 저 뒷분 그러면 아이보리색 셔츠 입으신 분, 네 맞습니다. 당신. 혹시 연재를 하시다가 독자들 반응이 원래 계획한 거랑 다른 반응이 나오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 편이신가요? 댓글 그 댓글 보고 댓글을 봤는데 저의 이제 반응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랑 다른 반응이 나오면요.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요. 처음 작품 연재하고 독자님들을 처음 만날 때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실은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화랑강 그릴 때 그 제가 이혼 과정에 대해서도 다뤘고 또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욕먹을 걸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치만 저는 생각보다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댓글에 되게 안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없다 이런 댓글은 저는 솔직히 괜찮은데 가끔 약간 사실인데 기분 나쁜 댓글들 있잖아요. 네, 맞는 말인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죠. 맞아, 이 말이 맞아. 근데 처음에는 저도 좀 한 몇 시간 정도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달리기 하면 잊혀지고. 근데 지금은 댓글 자체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댓글이라도 되게 감사한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신 돌베 작가님께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